안녕하세요. 혹시 아메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아메이를 들으면 일단 다단계잖아. 그리고 남 이용하고 그리고 팔고 판매하는 거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쓰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신뢰하는 저도 원장님으로부터 아메이 뭐 소비자 혜택을 정확하게 들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물건이 저는 항상 생필품 같은 경우는 직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직구한 물건들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랜드 체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아메이 강의를 들어봤었는데 저는 이때껏 살면서 이런 수입의 사분면 이야기를 이 강의 속에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녔을 때도 이런 자산 개념과 부채의 개념이 완전히 저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수입의 사분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 친구들의 필독서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경제학 도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수입의 사분면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분면이 있죠. 그 왼쪽 분면을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분면을 자산소득 또는 어, 인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분면을 뭐 노동수익 1차 소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시간과 나의 노동을 바꾸는 일이죠. 그렇게 돈으로 바꾸는 일인데 여기는 95%의 사람들이 5%의 부를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둥바둥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돈을 월급을 받으면 그 다음 날은 뭐 카드 결제, 세금, 뭐 핸드폰 요금 내고 기타 등등 쓰면은 완전 통장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아둥바둥하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자산소득 분면은 2차 소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시간과 노력을 결과로 바꾸는 분면이에요. 임대소득, 로열티 소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5%의 사람들이 95%의 부를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 분면에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왼쪽 분면에서 오른쪽 자산소득 분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넘어가야 하냐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노동 수입, 1차 수입 구간에 있는 왼쪽 분면은 직장인 있고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직장인들은 시스템에 얽매여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자영업이나 전문직, 의사, 판사, 변호사도 여기 구간에 포함이 돼요. 여기는 돈은 직장인들보다는 더 벌지라도 시간이 없는 건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1차 소득, 노동 수입의 구간에서 문제점은요. 내가 건강하지 않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수입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수입이 제로로 돼버린다는 게 가장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분면을 보면은 사업가가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의 회장이나 뭐 LG 회장 그런 분들은 시스템을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자산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 시스템으로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가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 아시죠? 이분도 시스템에 돈을 탁 투자하면 돈이 돈을 버는 음, 그렇게 자산소득을 불려나간 거죠. 여기에는 진정한 부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자라 하면 돈만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정말 시간이 많은 거 그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어렵고 사람이 요단강 건너는 것만큼 힘들대요. 요단강 건너면서 사람들 대부분이 죽잖아요. 그만큼 힘든데 여기 부자빠 가난아빠라는 도서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자산소득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가가 책을 출판한다든지 가수가 노래 작사 작곡을 한다든지 발명가가 특허권을 출원한다든지 또는 임대업 부동산으로 임대 수입을 낸다든지 그리고 김연아 같은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무던히 노력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이나 그만큼 이렇게 자산소득은 처음부터 돈이 되지 않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시대의 변화가 준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부자빠 가난아빠에서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1차 이게 왼쪽 구간에서 오른쪽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 삼성 같은 시스템 만들려면 몇 천억대 자산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면.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면 돼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나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점을 돈 주고 사면 그거는 이제 목 좋은 자리에 개업만 하면 돈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돈 주고 사려면 20억에서 40억이 필요하대요. 우리 1억도 없는데 20에서 40억은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도 제시하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된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내가 접속만 하면 이렇게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임대 부동산 수입도 늘려보려고 노력했고 뭐 주식도 좀 알아봤다가 뭐 기타 등등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 시스템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속을 한번 해봤어요. 음, 그런데 제가 왜 아메이를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라 불리는 업종 중에 왜 아메이를 선택했냐면 어, 그 가입비라고 하죠. 처음에 그런 나의 부담이 없이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제품을 먼저 써보는 소비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적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메이가 처음에 가입비도 없죠, 의무 사용비도 없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 노력에 대한 그런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아메에서 나오는 그 캐시백이 남을 이용하거나 조금 꺼림칙한 돈이라면 저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쓰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유통의 변화가 주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통 구조가 이렇게 변화했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다는 거죠. 솔직히 대형마트에서 쓰면 그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그런 유통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직접 판매. 아메이도 60년 전부터 이런 유통의 구조로 직접 판매를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60년 전, 뭐,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인식이 이렇게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왜 나한테 직접적으로 물건을 주고 왜 평범하지 않는 유통의 과정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그 소비자가 치약을 사고 싶을 때 바로 공장에서 살 수 없잖아요. 소비자한테 팔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는 마트에 가죠. 그런데 이 마트에서도 치약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원가로 200원에 200원에 가져와서 광고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총판, 도매, 소매. 저는 이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총판이 뭐예요? 도매, 소매가 뭐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저한테 1,000원의 가격에 와요. 그럼 이 중간에 800원이란 광고 유통비는 누가 가져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물건 구매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내가 광고 유통비를 왜 내가 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공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사올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가는 거리나 그런 유류비도 다 시간적인 노력 이런 것도 다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유통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 대형마트 엄청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되게 기억이 났는데 대형 할인마트들이 막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약을 사면 똑같이 생산자한테는 공장에서는 200원을 떼우죠. 그래 광고하는 건 똑같아요. 광고를 하고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이 유통의 과정을 줄여가지고 대형 할인마트라는 그런 마트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이제 마트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유통의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여서 소비자가도 싸게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소비자도 싸서 좋다, 저렴하다 이러면서 대형마트를 많이 갔잖아요. 그래도 중간에 광고 유통비 얼마죠? 500원이랑 광고 유통비는 다 대기업한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형마트도 잘 안 가잖아요. 안전의 문제로.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원래도 활성화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 가는 것보다도 편리해졌어요. 택배로 집 문 앞에까지 딱 배달해 주니까 편리함까지 생겼고 그리고 가격은 동일하죠. 대형 할인마트 가는 거랑 700원에 저희가 치약을 샀다면 중간에 유통 광고비 500원도 고스란히 누구한테 간다? 요즘 뭐 인터넷 쇼핑도 다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 대기업한테 간다. 그런데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치약도 제조하고 기타 등등의 생필품을 다 제조하는데 저희는 원가가 비교해 보시면 일반 공장은 200원이라면 저희는 350원. 150원이 더 비싸죠. 그만큼의 기술 연구 투자비가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약의 질이 올라가죠. 고품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아메이를 얘기하면 그래 물건은 참 좋더라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인데 소비자에게 저희가 중간에 광고 유통 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직거래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직구예요, 직구. 저도 직구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직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다 생략하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유통 광고비를 모아 가지고 소비자의 기여도에 따라 3에서 35%로 캐시백을 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이런 유통 구조만 봤어도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그쵸? 그리고 회원의 혜택도 있답니다. 첫 번째로 품질이 아주 좋아요. 써 보시면 품질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봐요. 그리고 싸요. 싸고 택배도 돼요. 6만 원 이상. 요즘은 에이클릭스로 보내면 3만 이상 무배가 되죠. 싸다는 이유는 같은 품질 동급 대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바디워시로 예를 들어볼게요. 바디워시 저희 GNH가 약산성이죠. 약산성의 고품질 바디워시는 만약에 백화점에 들어가면 2, 3만 원대 가격의 그 제품들하고 견뎌봤을 때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품질이 좋은데 이렇게 싼 알칼리성 제품에 매대 있는 그런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간에 유통 광고비가 빠지니까 30%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도.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써보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90일 내에 2분의 1 이상만 남아있으면 무조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일반 마트는 그런가요? 하자가 있을 때만 해주잖아요. 그쵸? 그것도 일주일 안에 가지고 오면. 그리고 포인트는 현금, 캐시백으로 나눠줘요. 예를 들면 같은 4인 가족 기준 평균 생필품 구매 가격이 한 3, 40만 원대래요. 최저로. 그런데 내가 이마트 플러스 뭐 기타 등 쿠팡 뭐 지마켓을 이용하면 한 300원 정도 적립이에요. 0.1%니까. 그것도 각 기업마다. 그런데 아메이는 같은 소비라면 한 만 원 정도 캐시백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와요. 이게 굉장한 차이인 거죠. 포인트는 그 회사에서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근데 현금은 내가 이걸로 뭐 내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내 아이 자녀 교육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생필품 살 수 있고 아니면 더 많이 모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기타 등등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만 이용하면 사업의 기회도 유통의 기회도 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성장시켜서 내 아이한테 상속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음, 마트나 제가 이용했던 그곳에서는 이런 기회조차도 없죠. 그냥 대기업 대대손손 그 자녀들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썼던 이거를 분산 소비를 하거든요. 저희가 분산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생필품을 정확히 얼마 쓰는지 몰라요. 가계부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렇게 분산 소비를 하면 300포인트 같은 약 30만 원 정도 소비를 했다고 생필품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300포인트가 적립이 되지만 저희 아메이 그 제품으로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본다는 거죠. 떨어지는 순서대로. 그렇게 되면 합산 소비가 이루어져서 흩어진 캐시백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30만 원 소비했다고 하면은 현금으로 세금 조금 떨어진 한 9천 얼마 정도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만 원을 받아보고 진짜 만 원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건을 우리 엄마와 언니와 친구들하고 같이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알린 이런 일도 저는 막 고스란히 윗사람한테만 막연하게 다 올라간다면 제가 한 노력이 다 위로 올라간다면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득 분배 정말 공정하다 못해서 너무 공평하다 못해 공정한 이런 소득 분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가씨 때는 치약만 접해봤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제일 먼저 접한 제품이 뉴트리키즈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주 아파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뉴트리키즈 제품으로 바꿔보니까 지금까지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너무 안 가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다 놓친 거 있죠. 그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정말 깐깐하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까지 다 읽어보고 구매했던 그 제품들이 좋은 줄 알고 썼던 그 제품이 어,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작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니까 건강해졌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큰애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약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먹어도, 한 달을 먹어도 그 뜬득한 코가 콧구멍 양쪽으로 항상 그렇게 차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엘로케어라는 제품하고 카로틴 플러스 유산균을 3개월 동안 먹이면 정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비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때 고쳐보자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얘가 언제 비염이 있었던 앤가 싶을 정도로 완전 정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어,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뉴트리키즈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아는 동생에게 유산균을 해줬더니 이렇게 각자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친구도 뭐 아이 영양제나 기타 등등을 구매해서 20만 포인트를 구매를 했고, 저희 동생도, 그리고 저도 우리 집에 필요한 것만, 나 때문에 친구나 동생이 사는 게 아니고 각자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알려준 친구도 20만 정도 썼다고 생각하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메이는 여기 캐시백이 3%에서 21%로 이렇게 기준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만을 모으면 3%로 계산이 되고, 60만엔 6%, 120만엔 9%, 점점점 해서 1000만의 포인트를 같이 모으면 21% 돌려준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 혼자 써도 되지만 아메이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함께 내가 소개한 모든 분들의 포인트를 모아준다는 거예요. 저 포인트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럼 한번 흩어진 포인트를 같이 모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만 포인트를 모았으면 3%로 적용이 돼서 6,000원 정도 캐시백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저는 우리 가정에 20만 포인트만 썼지만 모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0만으로 계산해서 60만 6%예요. 그럼 36,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하는데, 아메이는 제일 늦게 가입하신 분부터 캐시백을 지급을 해요. 정말 공정하죠? 그래서 6,000원 정도를 제외하면 나의 포인트는 24,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를 알려주신 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룹으로 합산하면 매출도 가장 많을 거예요. 20만 쓰셨지만 2, 4, 6, 80으로 계산해서 80포인트는 60 이상이지만 120 이하이기 때문에 6%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이하 캐시백이 48,000원 발생하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떼주고 올라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6,000원, 제 거 24,000원 떼면 1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소득이 가장 많나요? 제가 가장 많죠. 24,000원. 그 이유는 저한테 알려주신 분은 저한테 나 한 사람한테만 아메이 제품 좋더라 한번 써볼래? 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친구와 동생한테 2명한테 알렸잖아요. 한번 써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아메이에서는 노력 순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 아니고요. 왜냐면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아니고, 그리고 매출순도 아니죠.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매출이 제일 많지만 소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이 수익 구조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걸 쓰지 않아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동그라미가 이렇게 파헤쳐보면 어떻게 해서든 위에 사람이 좋은 구조로 돼 있는데, 아메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위에 나를 알려주신 스폰서의 상황과 상관없이 수입의 역전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핀의 역전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공정해서 이 수익 구조는 하버드 학생의 수익 논문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너무 공정해서 에디슨 마케팅 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너는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받잖아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이 써야 많이 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써야 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하지만 아메이 소득은 안 써도 나오는 광고 수입인지 제대로 인지를 하시면 안 알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써도 되지만 써봐야 내가 알릴 수 있는 제품의 개수들이 많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 수익 구조에서는 저는 저번 달에 샴푸린스, 영양제, 기타 등등을 다 구매를 해서 이번 달에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는 의무 사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알렸던 그분들은 나 때문에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고 각자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 유산균이나 영양제를 살 수도 있고, 또 뭐 세탁세제나 뭐 화장품을 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생필품이니까. 그리고 아메이 생필품이 굉장히 가짓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제품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각자 20만 점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하면 다 6,000원씩 제외해 주는 건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20만에 3%로 적용하니까. 그럼 나는 이번 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나는 그룹으로 합산해준다 했잖아요. 2, 4, 6, 8, 10, 120만 포인트로 계산을 해줘요. 120만은 9%로 적용해서 10만 8천원의 캐시백이 그룹 내에 발생하는데, 6천원씩 6명을 제하면 7만 2천원. 쓰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알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 구조를 통해서 알려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품을 쓰는 소비자도 생기고요. 그리고 나도 언니처럼 추가 소득을 벌고 싶어 하는 관심자분들도 생겨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만 그룹이었던 그룹들이 100만 또는 200만 또는 300만, 또는 난 아메이는 쓰기 싫어, 뭐 나는 마트 가서 살 거야 라는 분도 있겠죠. 더러
이렇게 같이 쓰는 소비자 관심사들이 생기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번 달에 또 샀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캐시백을 100만 그룹은 6%이기 때문에 6만 원 제하고 18만 제하고 30만 원, 60만 원을 제하면 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 200, 300, 400을 다 합산하면 1000만 포인트인 거죠. 천만의 포인트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내가 팔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판매라는 소리 많이 듣죠. 이렇게 천만을 같이 쓰는 소비자 관심자분들로 인해서 같이 모으는 거죠. 그렇게 21%를 적용을 받으면 210만 원이란 그룹 캐시백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각자 그룹의 캐시백을 제하면 나는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제하면 90만 원. 그런데 아메이는 물가 상승을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비비로 다시 환산을 하면 142만 원. 나 쓰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은 정확히 맞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 아름아름 알린 것들이 이렇게 추가 소득이 돼서 사이드로 142만 원 정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1000만 원 한 번 모으면 SP라고 하는데 소득은 플러스 마이너스 200 정도 돼요. 그리고 3번을 1000만을 모으는 사람을 GP라고 하고 소득은 비슷해요. 200만 원 한 3번 받겠죠? 그리고 6번을 하시는 분을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 핀 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6번을 받을 수 있고 이때부터 아메에서는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핀 축하금 240만 원에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정식도 해줘요. 쉐라톤 어커이 호텔에 만찬 초청을 해주시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난달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달성했을 때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인정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클릭스 머니도 1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군도도 돈, 그리고 방송 장비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12번 천만을 모으시는 분을 파운더스 PT라고 하는데 핀 축하금은 480만 원, 그리고 가족 또는 부부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 일시불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480을 받아서 어머님, 시어머님, 친정어머님 각각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신랑도 100만 원, 그리고 저를 위해서 100만 원도 썼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고생했다고 보너스도 드리고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말에 일시불 보너스를 더 준다니 어느 기업에서도 이렇게 더 주는, 이렇게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데 주는 회사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야매일을 시작한 이유도 제일 처음에 저희 부모님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시어머님, 친어머니 계시는데 저희 친정아버지랑 시아버님이 재작년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작년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님들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 버는 돈과 제가 버는 수입으로 용돈을 매달 드리려 하니 또 저도 애기도 키우고 있고 또 생활비도 쓰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이렇게 추가 소득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매달 이렇게 보너스로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꿈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꿈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메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신랑. 어, 신랑도 솔직히 가장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어느 날 제가 되게 느꼈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가 소득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내가 양육을 다 할 테니까 끝까지만 해라 라고 욕심 더 부리지 말고 끝까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하더라고요. 농담이지 진담 같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소비자분에게 했더니 나도 우리 아이 때문에 추가 소득 조금 만들고 싶어요. 저도 우리 신랑의 가정의 무게를 좀 덜어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마구마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투명한테 정확하게 노하우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분도 저와 같이 200만 원 정도 버는 분으로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니까 아미에서는 정말 이분을 1000만의 포인트로 모으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한테 이자 보너스를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이 분들의 캐시백에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메에서 2차 보너스라는 보너스를 따로 저한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2명을 정확하게 도우면 그분을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연봉은 월로 계산하면 한 3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린 그분은 저보다 Y가 더 크고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3명한테 알리기 시작하고 그분을 정확하게 도와서 3명에서 5명 정도를 1,000만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로 만들면 월 소득은 한 500에서 800 정도 돼요. 에메랄드만 돼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솔직히 여자 소득으로서 너무너무 탐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노동 수입처럼 뭐 8시간 근무, 12시간 근무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정말 짜투리 시간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많게는 3, 4시간을 할애해서 이 정도로 만들었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이뤄내고 싶은 꿈도 많고 그리고 서로 이분도 도와주고 싶고 이분도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꿈이 크신 분이 정확하게 6명을 도와서 플래티넘으로 성장을 시키면 이분을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래서 연수입은 한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봉으로 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죠. 그리고 아메이에서는 1차 소득,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차 소득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2, 3차 소득 때문에 진행을 하세요. 1차 소득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21% 가장 높지만, 한계가 있어요. 1차 소득은 노동 수입처럼. 그런데 2, 3차 소득은 만들기까지 조금 시간은 걸려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인쇄처럼 매달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와서 내가 쓰고 내 아이한테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에는 정말 인쇄소득이 되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아니 그냥 어린이집이나 하지 왜 아메이를 하고 다니세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어린이집은 분명히 노동수입이에요. 한계가 올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인쇄소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만 만들면은 매달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상속까지 되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볼륨 정도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저희도 되게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성인이 됐을 때는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의 변화가 생긴대요. 지금도 저희가 막 파트타임식으로 막 이렇게 쪼개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경제 시대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 때보다 더 파트타임으로 여러 개의 직업으로 나눠서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힘든 거, 이 노력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이 된다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윈 구조. 솔직히 나의 이익만 따진다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서는 그런 구조, 학교 같은 시스템, 그런 것들인데 저는 남을 도와야 제가 성장하는 이 아메이 이 수익 윈윈 구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꿈의 크기에 따라 무한대의 소득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내 소득은 내가 정한다. 내가 월 1,000 벌고 싶으면 그만큼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사이드 추가 소득 100만 원이라도 난 만족해 하면 그냥 100만 원어치만 네트워크를 볼륨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1,000만의 포인트를 모으기까지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데 평균인 거죠.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들다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서 아메에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올해 9월부터 2020년 9월부터 SP 이전에 브론드 빌더라는 핀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반 소비자들도 한 추가 소득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핀인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시면 제가 이렇게 리스크 없이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속한 그룹은 이글드림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글드림이 굉장히 뭘까? 뭐 아메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글드림 그룹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SNS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사업 초창기에. 한국 아메에서는 30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중에 27개는 세일즈 그룹이고요. 3개의 그룹이 교육 시스템이 정확하게 대대로 갖춰져 있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잘못 자칫하다가는 판매하다가 끝을 못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죠. 그런데 이글드림은 한국 아메이의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해요. 그 말인즉슨 30개의 그룹에서 25%라는 말은 1등이라는 얘기죠. 왜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등 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연속 성장 평균 10% 이상 그리고 12년 연속 성장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희 기업도 1%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한국 아메이 단일 그룹으로서는 매출 순
회원 수, 성공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의장을 가보면 사파이어 리더님, 에메랄드 리더님,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아직까지도 강의를 들어보면 이분도 다이아몬드셨어? 라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일 그룹으로 매출수, 회원수, 성공자 수가 많은 이유가 보니까 핵심 시스템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들이면은. 그래서 성공 시스템, 성공 사이클, 복지 사이클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만나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 성공 시스템이 뭐냐면 DBC 그리고 고사파 스쿨이라고 있는데 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로 추가 소득 100만 원 정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